저는 한국경제TV로 시작해서 MBC 스포츠 플러스를 거쳐 현재 MBC 경남에서 아나운서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로 경남을 전하고 있는 MBC 경남 아나운서 윤동현입니다. 사실 전국 어디든 방송할 수 있고 또 특정 분야를 다루는 방송국에서 도전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제 최종 목표 그리고 최종 선택지는 바로 이곳 경남이었습니다. 경남만이 지니고 있는 이 현장의 가치가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이 성장의 스토리를 제 목소리로 전한다는 것, 이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인의 꿈을 갖는 것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고향에서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 꿈의 그라운드는 경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꿈의 그라운드 경남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MBC 경남 아나운서 윤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 제 홈그라운드입니다. MBC 경남이라는 지역 MBC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해사원이고요. 뉴스 앵커와 MC, 라디오 DJ, 스포츠캐스터 등 주어진 방송에 맞게 역할을 변신해가면서 경남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전하고 있는 업무 아나운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경남에서 태어났고요. 초중고등학교를 경남에서 다녔고 여러분보다 꿈을 향해 먼저 쫓아간 경남의 선배로서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됐습니다. 15분 정도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여 년 전에 제가 명확한 꿈도 없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부족했는데 20여 년 전에 제가 여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강연 주제, 바로 꿈이라는 퍼즐입니다. 요즘도 퍼즐을 좀 즐겨 하시는 편입니까? 안 하시는군요. 예, 저는 좀 즐겨 하는 편입니다. 어떨 때 했냐? 유년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잡한 마음이 들고 스트레스가 과할 때 퍼즐을 쌓고 또 레고를 쌓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를 즐기곤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퍼즐의 완성이 뭘까? 아니면 완성된 퍼즐의 모습을 이미 알고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 이게 어떻게 저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지?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작합니다. 이내 이제 그런 궁금증은 싹 사라지고 다음 조각이 어딨냐 막 찾기 바빠지고 또 평소에 지니고 있던 잡념은 내팽겨 두고 이제 그 퍼즐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퍼즐의 윤곽을 찾고 그 목적지까지 몇십 분 혹은 몇 시간, 며칠을 보내면서 완성에 다다르죠. 결국엔 이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찾고 더 꿈을 이룬 시간들과도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예, 제 꿈의 첫 번째 퍼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저의 직업인 아나운서 생각했을 때 경남 사투리와 접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게 답을 하실 텐데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제가 던진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우리 경남인이라면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가 고향인 저는 접점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 사이에서 장래희망 너는 뭐 적을 거야 했을 때, 또 집에서 부모님과 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라고 했을 때 언급조차 아예 하지 않았던, 머릿속에 없었던 단어가 바로 아나운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남 사투리가 이후에 봤더니 제 MBC 경남 동료 아나운서들에게도 진하고 이 깊은 사투리를 대신 통역을 해줄 수 있는, 또 라디오 DJ를 하면서 도민들이 이제 청취한데 직접 얘기를 하고 또 들으면서 단번에 이해하고 또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퍼즐이 이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즐 얘기를 했었고요. 자, 지금 강연 들으면서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래놓고 공부 잘했겠지, 그러니까 아나운서 하지, 대학 좋은 데 갔겠지, 아니면 집안에 언론인이 있겠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닙니다. 그리고 부끄럽긴 합니다만 제가 군대 전역까지도 제 꿈에 대해서 늘 물음표였습니다. 하지만 좋아하고 자신 있었던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처럼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과목은 언어 쪽이었습니다. 언어 영역 치르는 국어,
그리고 제2 외국어가 저는 프랑스 그리고 일본어였는데 이런 랭귀지에 대해서 저는 자신감이 있었고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졸고 있는 여러분에게 호명하면서 이름을 부르면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놀랐는데, 일어나서 책을 한번 읽어봐라, 교과서 몇 페이지 읽어봐라 했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냥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 조별 과제를 할 때, 조별 과제 하는 작업은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프레젠터로 나설 때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냥 남 앞에서 부담보다 자신감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는 목소리가 중저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하이톤이었는데, 어쩌면 진로 선택 또 직업을 향해 가는 제 꿈의 퍼즐에 있어서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전역한 24살, 당시 201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전국 대학생 광고 경진대회 MC를 맡게 됩니다. 당시 대학의 학생회장이 그냥 너 목소리 좋으니까 해봐 라고 추천을 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사투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저보다 더 강한 사투리로 걔한테 그냥 해라 하던 부산 출신의 선배님의 그 압박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당시에 주어진 원고대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주최 측이 삼성화재였는데요. 직원이 저를 찾더군요. 행사가 끝나니까. 뭐 당연히 고생했다, 아니면 뭐 대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나운서 준비생이세요? 생각한 직업이 없다면 아나운서 준비해보는 게 어떠세요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그때 제가 안고 있었던 사투리,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키, 그리고 얼굴까지, 학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기존의 아나운서 생각하면 떠올랐던 이미지는 싹 사라지고 제 꿈, 그리고 그 윤곽을 희미하게나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그분의 말씀을 듣고 패기 있게 등록했습니다. 국내 포털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유명한 아나운서들이 나왔던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을 찾아갔고 말씀드린 대로 패기 있게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성우 수업, 쇼호스트, 심지어 기상캐스터까지 2-3달간의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없는 분야도 있었지만 아나운서든 성우든 아니면 내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은 이 수업들이 나한테 다 필요한 퍼즐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훈련시키는 뉴스 앵커 연습이라든지 MC, 라디오 DJ 등 이 수업 시간이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까먹으셨던 모양입니다. 사투리입니다. 제가 사투리를 고치고 갔던 건 아니었던 거죠.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맛있겠죠? 이게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아카데미를 다니고 수료한 이후에 반년 만에 방송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울말, 뭐 표준어, 표준말이라고 하죠. 경남 사투리 대척점에 있었던 퍼즐이었는데 저는 아카데미 가기 전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말들을 연습을 했고요. 또 아카데미가 끝나면 레스토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결국엔 쟁취해냈습니다. 아나운서라는 꿈의 윤곽이 보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뭔가 다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성우만큼 제가 연기력은 부족했습니다. 또 쇼호스트라든지 또 게임 캐스터만큼 흥이라고 할까요? 끼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차분함이 있었고 뭐 간혹 그 속에 숨어 있는 박력, 뭐 태토 같은 기질이라 할까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뉴스 앵커, 스포츠 캐스터 쪽을 파봐야겠다. 이걸 주력으로 하는 아나운서의 길을 걸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제 첫 직장은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STN 스포츠라는 인터넷 방송국이었습니다. 이름이 생소하고 또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12년, 2013년 이곳에서 분데스리가 중계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호명했던 선수, 먼저 아우크스부르크의 지구 특공대가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지동원 구자철 앞글자를 따서 지구특공대가 있었고 함부르크에 뛰고 있는 등번호 40번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아시죠? 네, 소니였습니다. 제가 작은 방송국이었지만 지고 있었던 그 행운, 저에게도 행운이 됐고요. 이후 생방송의 경험 덕분에 저는 한국경제 TV로 이직을 했고, 그리고 스포츠, 한국경제 TV에서 새벽 방송, 그리고 외국어 번역, 대본 작성 이런 친숙함 등은 MBC 스포츠 플러스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에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중계를 했고요. 프로야구 중계,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더빙, 그리고 창원 LG 세이커스 중계를 많이 왔습니다. 프로농구, 또 해외 축구 중계 등을 곁들이면서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경력자가 됐고요. 그리고 제 마음의 안식처인 경남, MBC 경남 방송국까지 저를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는 분야, 장르, 그리고 장소 상관없이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가 있으면 제가 마이크를 쥐고 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현재 MBC 뉴스데스크, 제 경남 소식 전하는 앵커를 맡고 있고요. 또 지역의 스포츠 중계가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을 야구에서 NC 다이노스가 아쉽게 물러났었는데 와일드카드 게임 중계하러 또 삼성 라이온즈 파크까지 이동해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내레이션이 있고 또 행사 진행, 지금처럼요. 또 사무실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식 사회까지 하면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MBC 경남에 입사하기 전에 프리랜서 그리고 계약직 등 이 비정규직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MBC 경남에서 이제 정직원으로 당당히 내 회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집이 생겼고, 또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선후배가 될 수 있는 가족들이 생겼기 때문에 앞서 그런 부담은 내려놓고 방송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방송, 또 그것도 못하거나 불성실하면은 완전히 아웃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내내 긴장하면서 극복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제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방송인 입장에서는 유튜브가 등장했고요. 넷플릭스 같은 OTT가 탄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있었고 또 기회는 늘 찾아옵니다. 이제 저 혼자가 아니고 저희 가족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MBC 경남 직원들은 확장성이 넓어진 만큼 여러 그라운드로 새로운 퍼즐을 찾기 위해서 분주히 저희는 새로운 영역도 도전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시 퍼즐로 오겠습니다. 꿈이라는 퍼즐이라는 오늘 강연 주제를 잡으며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꿈이 직업이라면 여러분 최종원이 뭘까 벌써부터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선 경험이라는 여러분의 퍼즐을 하나하나 잘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퍼즐은 무엇일까? 공부 열심히 하라, 이 말로 압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했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우연히 대학에서 진행했던 행사 진행이라든지 그리고 아카데미 등록까지 이런 기회조차는 성인이 돼야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학생들이라면 공부만큼 중요한 퍼즐이 있을까요?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대학생과 성인이 돼서라도 이 꿈을 만약에 저처럼 쉽게 찾지 못한다면 정말 나쁜 일 있지 않습니까? 위법하고 불법한 이런 행위가 아니라면 각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선한 경험을 더 많이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사회에서는 경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제가 한 2배 정도 인생을 더 살아온 고향 선배이기도 한데요. 그 경력이 늘 순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경력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역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조차 여러분 꿈이라는 퍼즐의 소중한 조각들이 반드시 될 겁니다. 마침 제가 서 있는 지점과 그리고 화면에 있는 이 골프장, 필드, 홀인원이 문득 떠오릅니다. 골프에서 한 번의 샷에 이 홀에 공을 집어넣게 되면은 홀인원 이렇게 부르죠. 누구나 그 행운을 단번에 잡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경남의 그라운드 위에서 저도 오랫동안 서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꿈의 그라운드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경남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퍼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창원고등학교 박태양입니다. 그 아나운서 분이시니까 제 질문은 목소리 딱 들었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처음부터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셨는지 아니면 목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좋게 만드셨는지랑 사투리가 좀 심했다 하셨는데 그 사투리를 어떻게 고치셨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 목소리가 그 당시에 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진짜 감사합니다. 분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하이톤이었고요. 그리고 목소리 톤을 바꿀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노리고 갔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군대에서 톤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제가 짤막하게 그 예시로 들었던 멘트도 있었는데 군대에 가면 이렇게 앉아, 일어서 이런 톤을 쓰시거든요, 조교들이. 뭐라고요? 저럴 때는 이제 야 엎드려 뻗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흉내 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톤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 톤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톤과 가장 닮아 있는 제 특유의 목소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톤은 조절했었고 사투리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소름 돋는 표준 말이었습니다. 서울 말이라는 거는. 그래서 고치기 너무 힘들었고 대학 생활에 지하철에서 부모님 전화 오면 저 안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전화를 받는 여보세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려서 전화를 다시 걸곤 했었는데 그 사투리 고치는 것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무래도 좀 단답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시에 이제 카페베네라는 카페에 일했었는데 따뜻한 카페베네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말을 그 반복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사투리를 좀 고쳐가는 거 도전을 해봤었고 가장 저를 사투리 고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면 그 대사들은 만약에 표준말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투리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사를 저는 따라서 흉내를 냈고 평소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었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요? 밥 묻나라고 하지 아니면 뭐 밥은 이렇게 하지 밥 먹었어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영화 대사에 그게 있다면 그걸 좀 따라하고 그 배우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서울말, 그러니까 표준말을 썼는지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사투리를 하나하나 고쳐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충분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